이제 2라운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얘기가 나온다. 이 탄핵은 누가 얘기를 꺼냈습니까? 보여주시죠. 급기야 윤석열 탄핵까지 등장한 전당대회. 윤석열 탄핵. 글쎄요, 윤석열 탄핵, 또 분당, 탈당 이런 얘기가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전당대회가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 글쎄요, 한꺼풀을 뜯어보면은 그 안에서 나와서는 안 될 얘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치판인데 금도 얘기를 하죠. 금도.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누가 되면 대통령은 탈당까지 할 것이다. 정확한 심평 변호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심평 변호사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탈당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워딩이었죠. 내몰린다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심평 변호사가 김기현 후원회장으로 있다가 그게 파문이 되니까 후원회장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원회장을 역임했던 김철수 서울의 그 양지병원 원장이 후원회장을 바톤을 이어받았는데요. 심평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언제 이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고 했느냐. 탈당을 하게끔 그런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상황은 그렇게 어렵게 전개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겠지만, 탈당 얘기 그 자체를 꺼낸 것 자체가 상당한 파문을 충분히 예견을 하고 꺼낸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탈당, 실제로 저쪽 그 대통령실과 핵심 세력들은 글쎄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선은 됐지만 도저히 그 안에서 이른바 동교동, 한화갑, 건노갑 이런 분들이 동교동에서 노무현 갖고 있는 게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자 탈당을 해서 새천년민주당에 탈당을 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던 거.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맞았고, 탄핵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탄핵을 하려는 세력들이 아주 총선에서 다 우르르 다 떨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탄돌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탄핵 플러스 돌. 그러니까 탄핵 바람으로 의원 배지를 거의 주다시피 한 사람들이 한 70명, 80명이 나왔다는 그 당시에 분석이 있었죠. 이른바 탄돌이의 아주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상황에서도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이미 결이 다르고 상당히 같이 공동, 물론 단일화를 해서 인수위원장까지 그 안철수 의원이 한 거지만은 이미 안철수 의원은 차기 대권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본인 스스로가 벌써 2번, 3번 대권을 도전했기 때문에 잠재적인 차기 대권 후보라 당대표까지 안철수가 가지고 오면은 윤 대통령의 당의 지배력이라든가 이것은 설당이 없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모델로 창당을 하게 될 것이다. 창당하기 전에는 그럼 탈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탈당에 이어서 창당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심평 후원회장이 이제 살짝 본인의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평지풍파를 만들었는데, 이제 2라운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얘기가 나온다. 이 탄핵은 누가 얘기를 꺼냈습니까? 바로 김기현 의원이 꺼냈기 때문에 더 풍파가 거센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 것이죠. 대선 주자가 당선된 윤석열 탄핵이 우려된다 하는 얘기를 바로 김기현 후보가 꺼냈기 때문에 더 지금 상당한 후폭풍이 벌어진 것인데요. 여기에 안철수와 이건 천은 천하람이죠. 천하람 후보는 이거 이 후보가 무슨 탄핵까지 얘기를 벌써 하느냐, 이건 당원을 협박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로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는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요일이죠. 대선 주자 당대표 불가론을 주장하면서 이게 불거졌는데요.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경기도 특별 강연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라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당대표는 대선의 꿈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단권까지 지면은 현재 권력을 탄핵까지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안철수 후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이렇게 대응을 했네요.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 나 안철수가 그렇게 두렵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죠. 김기현 후보가 라디오에 나와서 현재와 새로운 권력이 당내에서 충돌했을 때 당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당내 분란이 생겨 당이 쪼개지고 생각하기도 싫은 아픈 탄핵이라는 과거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마치 현 대통령에 대한 타력이 우려된다고 국회한다. 똑같죠?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것과 김기현 후보가 얘기를 한 거 이러이러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탄핵을 할 것이다, 탈당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자기 유리하게 곡해를 한 것이다. 예, 대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네.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김기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마음이 다급한 것을 알고는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제가 컷오프 경선 1등이라고 하고 2등과 격차가 크다고 보도해 마음이 더 급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 금요일 날 발표한 그 4명의 컷오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소랑설레하고 또 그 카톡으로 많이 톡으로 이렇게 좀 전파가 되는데 4명의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4사람이 들은 것이 다 전부죠. 이렇게 뭐 1, 2, 3, 4등도 발표를 안 하고 더더구나 득표율은 발표를 안 하는데 네, 지금 김기현 후보가 앞선 걸로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가 1위, 안철수 후보가 2위, 3위가 황교안 대표, 4위가 천하람 이렇게 그 1, 2, 3, 4위가 더하긴 딱 그 정도는 여의도 정가에서 쭉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당연히 과반독 표자는 없지요. 당연히 과반독 차는 없고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약 한 7% 포인트 앞선 걸로 그렇게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 분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철저하게 조사한 후 공식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군의 양민학살은 단 한 건도 없다. 예, 세븐님이 어느 분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건요. 네. 그렇군요. 인생은 미로님, 세븐님, 금비님, 예, 부하이콘님, 네. 많은 좋은 또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여기에서 친윤 후보, 최고위원 후보가 대거 탈락했다는 것이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이죠. 금요일날 발표된 그런 전당대회 1차 예선전에서는 이른바 최고위원회 출마를 해서 친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대거 탈락했다. 그중에는 현역 의원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박성중, 이만희, 이용. 박성중은 서울 서초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죠. 이만희는 TK, 경상북도가 그의 지역구고요. 이용은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인데 대선 때 수행팀장을 했었죠. 이용이 늘 약 한 2달 동안 윤 대통령과 함께 동선을 했던 수행팀장 이용. 두 사람은 지역구 의원이고 한 사람은 비례대표 의원인데 3명이 다 컷오프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최고위원들이 그만큼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다 탈락을 했다 하는 얘기.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친윤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죠. 많으니까 저렇게 2-3명은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뭐 김병민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친윤 쪽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에 가까운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인지도가 좌우를 했다.
그 사람 하면 딱 얼굴과 목소리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대중에게 알려졌느냐라고 하는 인지도 차이가 결국은 당락을 좌우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저도 마찬가지로 더 설득력을 얻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더 지근거리 윤심이 이분을 지지를 할 것이다 라는 것보다도 최고위원이니까 이 대표는 또 다른 얘기죠. 친윤흔들이 대거 출마한 최고위원회에서는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과 인지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요. 이제 본경선은 84만 명이 참여를 하죠. 지금은 6천 명만 샘플로 해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84만 명이 참여를 하는 본경선 이거하고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글쎄요. 이 대통령의 그 당 개입 이것을 어떻게 볼까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을 할 텐데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살펴를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당 관련해서 후보에 공개 지지를 합니다. 우리처럼 저렇게 대통령은 당 행사에 또는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거의 불문율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은 아예 후보를 공개 지지를 하고요. 프랑스 대통령은 그 당의 집권당의 명예 당수로 돼 있어서 당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차라리 우리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당원 당규가 더 필요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당원 당규라든가 이런 거 불문율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어떻게 집권당의 그런 당대표를 대통령이 뭐 철저히 중립을 지킨다. 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 안 하고 완전 중립이다. 이거는 사실 가능하지가 없죠. 왜? 이 정권의 어떤 성패는 대통령과 직결이 되고 대통령의 그 성공을 위해서는 집권당이 당연히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정 분리를 사실 노무현 때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하면은 책임 없는 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학계에서는 대통령 개입 이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당을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이죠. 하위 개념으로 보면은 바로 이번 전당대회 같은 분란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당과 이 당정청이라고 옛날에 했습니다. 당, 그 다음에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그 다음에 청와대죠. 이렇게 다 동급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정치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급기야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이 되는 전당대회 이제 바로 오늘부터 전국 순회 유세가 있고요. 6차례에 걸친 TV 토론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TV 토론이라든가 전국 순회를 거쳐서 이제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모습의 전당대회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1차 예선을 할 때 그런 많은 파열음이 났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어차피 선거에 이 불가피한 측면이 이따손 치더라도 이제 조금 더 세련된 이제 본경선이니까요. TV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전국 순회 유세할 때 1차전과는 다른 그런 세련된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는 그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은별님, 자조님, 지진 세력이 전혀 없는 네. 지지 세력이 전혀 없는 우리 대통령은 전혀 개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하는 자글별님. 제가 좀 설명드린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표어도 너무 광관입니까? 우리 자조님. 네, 자조님과 작은별님 앞으로 자주 뵙기를 청합니다. 안철수의 과거를 잘 살펴보시면 당대표가 된지 어찌 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작은별님. 그래서 제가 아까 심평 후원회장 말씀을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황교안 후보를 뽑으면 다 정리될 듯 합니다. 우리 위시버선님이 황교안 후보를 지지를 해주셨네요. 네. 언론이나 대형 우패형 유튜브에서 황교안 후보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만큼 두려운 대상인 거죠. 맑은 손이님. 네.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단일대오가 아니라 당일대오네요. 당일대오. 예, 단일대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 아주 일체의 흔들림 없이 이렇게 뭉치는 그것을 단일대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단일대오가 아니라 당일대오 뭐라고 할까요? 무서운 개딸들에게 눈도장 찍으러 갑시다. 비명계. 예, 저건 제가 일주일 전에 바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개딸들이 예, 이재명의 검찰 출두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의원들이 서초동에는 나오고 성남지청에는 나오지 않고 또 이 비의원은 반대로 성남지청에는 잠깐 빼꼼 보이더니만 아주 서초동에는 이 모습조차 보이지 않다라고 다 OX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딸들. 그러니까 저 비명계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의원들이 아유 개딸들 참 저걸 어떡하지? 저거 비유 안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무서운 개딸들에게 에이 눈도장은 찍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서둘러 검찰청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의 출두 날이 개딸들이 다 어느 의원은 오고 하는 걸 다 전수조사를 한다. 참, 네. 저게 현재 대한민국 야당에서 벌어지는 아주 우리가 눈으로 목도를 하는, 예, 일종의 뭐 코믹하기도 하고, 글쎄요, 예, 민주당의 지금 현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한편의 참 뭡니까? 만화 같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단일대오가 아니라 당일대오다. 예. 당자는 저 정당할 때 그 당자겠죠. 네. 두 번째 만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용두삼이 오늘은 또 한자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네요. 야 너도 검찰이 곽상도 무죄 윤미향 무죄 그렇습니다. 참 곽상도 무죄 윤미향 무죄 최근에 저 두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하시고 저도 마음 한쪽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야 이거 물론 뭐 저거를 무죄를 했던 그 판사 부장 판사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 사람들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유죄를 때리냐라고 이른바 죄형 법정주의. 예, 죄인은 바로 법에서 정한다. 즉 유죄 무죄는 예, 증거로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뭐 그 변명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곽상도 50억, 예, 50억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준다. 그것도 한 3년, 4년 근무한 아들, 예, 대리가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으로 오시면, 예,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래도 그 친구한테 50억을 줬을까요? 네. 이건 뭐 상식에 기반을 하면은 저 무죄가 왜 어떤 의미의 무죄가 됐는지 저 무죄를 누가 가장 좋아하는지 예 우리는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곽상도 무죄로 살았다라고 환호성을 치는 사람들이 한 10대 명 되겠죠. 예 본인들도 비슷한 제목으로 50억 클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나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에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 한 10대 명은 예 아주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남평을 다시 한번, 예, 야, 너도 이제 그러는 얘군요. 곽상도 무죄, 윤미향 무죄는 제가 이슈 안에서 살펴를 봤는데요. 예, 이른바 용두삼이, 예, 머리는 용인데 갈수록, 끝에 꼬리를 가보니까 뱀꼬리더라. 그래서 아까 저는 태산명동의 서일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번 당대표는 천하람 손에 달려있다. 소환한 님이, 예, 이렇게, 좀 한번 비틀어 주신 거죠. 천하람이 당대표 될 가능성은 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없는데, 천하람이 얼마나 득표를 하냐에 따라서 당대표 될 사람들의 얼굴이 누가 될 것인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당대표 천하람 손에 달려있다. 우리 소환남 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